조기 대선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새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는데요. 예고드렸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지지율을 보시면 이준석, 한덕수, 오세훈, 안철수 이렇게 네 후보가 2%로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홍 전 의원님, 네.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그 한덕수 권한대행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이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본인이 지금까지 출마를 안 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의외로 국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잉글리시로 트럼프 대통령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권유를 해서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데 지금 저희 그 당의 후보들이 좀 많긴 많은데 의미 있는 후보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지금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겠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성진 의원이 지금 탄핵 찬성 반대로 결국은 누가 뭐 경선에서 이길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미 탄핵이 된 상황에서는 네. 사실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경선에서는 누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누가 본선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것이냐, 본선 경쟁이 누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초점이 맞춰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특히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어떤 측면에서 특히 또 지금 트럼프발 전 세계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과거의 통선본부장과 주미대사로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 한 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차출론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50여 명이 모였다고 했고 내일 기자회견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지도부에서 좀 해당 행위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서 결국엔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어요. 이종근 평론가님. 이 당내에서도 기대도 있고 좀 걱정도 공존하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언론에서 나왔지만 만약에 한덕수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 14, 15일 후보 등록해야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면 그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를 통해서 6월 3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현재까지는 심판자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 대선 관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6월 3일로 확정 지은 사람이 자기가 선수로 나온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을 한 사람이 어떤 정당의 대선 주자로 뛴다? 그러면 그 지명 자체가 정치적 행위로 읽힐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지명에 대한 어떤 권한쟁의 심판도 남아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그 상황들을 다 사실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떠안는 것은 다 당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력 의지를 제대로 지금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지금 앞서 나가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절제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당내 다른 대권 주자들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본인이 말씀 안 하시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집중력을 흐트러 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무총리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전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결국은 선거 관리만 했습니다. 네, 지난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통화 내용이 알려졌죠. 저희도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대행에 대한 차출론, 추대론까지 더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출마 관련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유력 대선 후보로 소개받고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한 대행의 입장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엔 차출설이 제기됐을 때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고민 중이다. 바뀌었다가 이제
이제 그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최 교수님. 예. 입장 변화가 이렇게 됐는데 실제 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50% 이상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말도 바뀌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도 보면 지금 하는 행보가 대통령 행보를 하고 있어요. 권한대행이. 그것도 사실은 선거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1도 없었다 이러면 저렇게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꿈이 있다. 제가 좋게 꿈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다른 표현을 쓰고 싶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아요. 뭐 가능성은 아직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물론 반반이다. 네, 그렇죠. 뭐 100%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본인이 그걸 반대하거나 아니면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행보를 보면 대선 행보급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이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용병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영입해가지고 대선 후보까지 출마를 시켰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요. 경선도 뭐 지금 뭐 내부 경선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만약에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가도 돼요. 무소속으로 가서 뭐 그런 방식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의 행보 자체는 출마를 염두에 부분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의 무응답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 원로들은요, 이 한대행의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덕수 대행이 대권 가대로 갈 것이다. 외교 전문가, 통상 전문가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윤석열 시나리오 연출로 진행되고 있다. 뭐 중고등학교 다 동지니까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상이거든요. 저럴 깡다구가 없는 친구인데 저런 거 할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은 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뒀고 한덕수 대행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두 원로의 의견이 좀 다른데 예. 민주당 입장에선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나온다면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유불리를요? 저희는 나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파면당한 정부의 행정부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올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 철저한 반성도 없이 나올 자격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온다고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다? 그러니까 자신감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 거죠. 저는 박지원 의원의 말도 나올 테면 나와봐라 이런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대선이 왜 이렇게 갑자기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2인자가 선거에 출마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대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무엇보다 국민의힘 후보군들이 매우 불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 처음에는 뭐 15명이다, 20명이다, 치열한 경선을 치러서 민주당과 달리 뭐 컨벤션 효과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한덕수 권한대행만 결승전에 진출해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무소속으로 왜냐면 지금 경선에 그 기간적으로 참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해놓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 반대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